올해는 또 이래가지고 막 그 송년 모임 이런 거 많이 못하죠. 저희 사무실도 이제 말만 나오지 실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그냥 잠깐 외부에 가서는 뭐 회식하거나 이러기는 힘들 것 같고, 저기 사무실에도 보면 그 비접종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그 약간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약간 타고난 질환 뭐 이런 거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고 싶어서 안 맞는 게 아니고 그 2명 다 어쩔 수 없이 못 맞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안 맞았다고 그래서 막 비난하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제 막 그렇게 안 맞으셨던 분들이 맞잖아요. 그러면 더 난리요 이제. 다 맞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 자, 어쨌든 하여간 뭐 맞을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은 안 맞는 거지. 좀 자기가 위협을 느끼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맞으라고 막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맞았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고. 그 지금 얘기 나오는 건 3차 끝나고 나서 4차 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더라고요. 내년 가면 새로 나온 변이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더라고. 제발 마스크 벗고 싶어요. 진짜. 좋은 점이 있긴 해요. 마스크로 가리니까 인상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마스크 이제 벗으면 이제 또 그러니까 우리 저 합격생들 딱 만나면 마스크 벗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합격생들은 마스크 끼잖아요. 그래도 알겠어요. 옛날 합격생들은 껴도 알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계속 수업 들을 때 마스크 끼고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혹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생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이번에 느껴봤어요, 보니까. 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할 거냐면 어디냐면 저기 304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라고 있어요. 등록 취소. 이건 부동산 사장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는데 위반의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중개업 시장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유가 정도가 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2가지가 있어서 반드시 잘라야 되는 사유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가 좀 약하겠죠. 요걸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상대적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이다. 같은 뜻. 자, 이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표현대로 안 나오고요. 등록 취소할 수 있냐,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절등치냐 임등치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등록 취소 해야 되는 사유는, 할 수 있는 사유는 이렇게, 이건 할 수 있다. 그걸 임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적부터 봐봐요. 절대적부터. 이건 등록 취소 해야 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거의 다 볼 거예요. 자, 먼저 박스 304페이지 밑에 박스가 보십니다. 박스의 동그라미 1번. 자, 1번 보시면 뭐 몇 조 막 복잡한데 다 이거 잊으시고요. 첫 줄 끝에 가시면 결격사유 밑줄. 결격사유에 빠지면 부동산 사장님이 결격자가 되면 등록을 반드시 잘라야 된다. 자, 결격사유는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 예를 들 수 있는 게 파산 선고. 부동산 사장님이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파산자라고 적으세요. 파산자. 결격사유 바로 위에다 파산자. 밑에서 뭐 밑줄 그으셔도 되는데 그건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결격사유 밑에 거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라고, 밑에 거 사실은. 그래서 결격사유 거기다가 밑줄 긋고 위에다가 파산자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결격사유는. 자, 그 다음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나와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 구체로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이중으로 개설 등록했다. 이중 등록.
그러니까 이건 이중 등록은 현실적으로 지금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노원구에 등록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또 등록됐어. 이게 이중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힘듭니다. 연계가 돼 있어서 등록돼 있는 사람이 등록 신청하면 이게 튕겨져 나가요. 등록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옛날 얘기죠. 근데 어쨌든 시험에 나오니까 2번 등록하면 2개의 등록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자르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이게 부정등록죄, 부정등록자. 자격증 위조해서 등록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관청이 속은 건데, 옛날에는 이제 관청이 연계가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었죠. 지금은 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정등록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동그라미 4번.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그랬죠. 사망. 사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하게 돼 있어요. 법인의 사망은 뭐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해산이라고 불러요. 해산 꽤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거의 지금 다 하겠습니다만 거의 다 할 건데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실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진짜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남편이었어, 남편. 근데 남편은 살아계실 때도 뭐 중개업을 했던 게 아니야. 그냥 증만 걸어놓고 아내가 다 했어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 이제. 그러면 아내가 이제 그 중개사무실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남편 걸 그냥 돌아가셨지만 걸어놓고 계속 하셔요. 그냥 하던 일이니까.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적발해서 증 이름하고 지금 일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소를 시켜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때 뉴스 보니까 그 수백 명을 그렇게 해서 말소시켰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뭐라고요? 등록 취소사예요. 사망이. 그러니까 이건 등록증 정리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자, 가라앉는 거 무시하시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아니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여기가 이제 중개업소가 있어요. A라는 중개업소입니다. 그 A가 사장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B라는 중개업소가 있어요. B도 개공이죠. A도 개공. 그런데 A라는 개공이 요 B 중개업소에 가서는 A가 소공으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은 자기 사무실, 한 번은 남의 사무실에 속하게 되죠. 요게 뭐예요? 이중소속. 더 문제죠. 여기서 일할 때 매물 빼올 게 확실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중소속. 들통나면 어떻게 돼? 등록을 잘라버려야 돼. 이중소속. 근데 여기도 부동산 사무실이고 여기도 부동산 사무실일 때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부동산 사무실이고 여기는 저기 뭐지? 곰탕집이야. 거기서 저녁에 가서 알바를 뛰어. A가 안 말려요. 괜찮아 그건. 응? 여기는 곰탕집이고 여기는 부동산 사무실이니까 그건 이중 소속이 안 걸린다고. 이걸 얘기할 때 투잡이라고 그러지 이걸 이중 소속이라고 안 그래. 투잡. 예. 전화 오신 우리 수강생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창업하신 지 지금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돈을 꽤 버셨나 봐. 전화 오셨는데 벌써 전화하는 목소리가 좋아 죽으려고 그래. 목소리가 막 밝어. 근데 뭐 제가 물어봤나요? 그냥 그 여성분인데 막 다 자랑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올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매출을 찍었대. 매출. 수익은 그 정도 안 되겠죠. 근데 매출이 그 정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순수 수익 말고.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대부분 돈을 벌으니까 분양 회사 하나 만들었는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업종에 분양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분양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도 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격이 워낙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뭐든지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도 보면 자기가 회장해야 돼요. 뭐든지. 회장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한양대 무슨 석사과정인가 무슨 대학원 과정 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회장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회장 전문이야.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무실 이름도 센터 부동산이에요. 센터 부동산. 독특하죠. 그 캐릭터야 그냥 그분.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저 계획이 뭐냐면 시행사를 하나 차린다는 거야. 시행사. 자기가 시행사 대표자가 된다는 거야. 자금은 이제 다 거의 다 끌어 모았대. 시행사 대표자이면서 센터 부동산 사장님이야. 대표자야. 돼요 안 돼요?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 질문이 이중 소속 거기에 걸리냐 이 말이지. 안 걸리지. 그죠? 하나는 부동산 사무실이고 하나는 시행사인데 안 걸리죠? 이중 소속에 걸리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6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양도대여한 경우. 요것은 등록증을 갖다가 빌려준 거예요. 빌려주면 안 되죠. 빌려준 요게 적발되면 어떻게 해요? 등록 취소지. 등록증 잘라버려요. 등록 취소지.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고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고 그런 거지.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인데 중개 업무를 받죠 지금. 업무 정지는 영업 정지하고 똑같아. 그래서 법을 어겼으니까 일하지 마시오. 그게 업무 정지예요. 근데 업무 정지를 받고 일을 했어. 업무 정지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느냐. 취소지 뭐. 그죠? 정지 기간 중에 일을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지. 이것도 잘 나오고요. 8번 별표. 자, 최근 1년 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법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또 한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2번 이상 영업정지를 받고 드디어 또 뭐예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또 했단 말이야. 이번에 한 행위는 영업정지 받을 짓이야. 그런데 전과가 2번이나 있죠. 전과 때문에 이번에 한 짓은 영업정지지만 더 세게 등록 취소 당한다 이 뜻이야.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삼진아웃죄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 2번 이상 영업정지 받아 먹고 지금 전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올라가. 등록 취소로. 자, 요것이 삼진아웃죄. 여기까지. 여기가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기셔서 306페이지 가보셔요. 이번에는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볼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보진 않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보겠습니다. 몇 개만. 먼저 동그라미 5번. 금쟁이 나왔죠? 금쟁이 5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많이 받은 거야.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해야 된다예요? 아니면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초과 보수가 금쟁이죠. 다시 목소리 약한데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분이 손님이랑 계약을 한 거예요. 손님 물건에 대해서 직접 거래죠. 금지행위죠. 들통났다면 이때는 관청은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해야 된다예요? 아니면 할 수도 있다예요? 할 수도 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 금지행위가 중요해요. 이게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이걸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5번 중요했고요. 6번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거. 사무실 몇 개? 2개. 노원구에 등록했는데 노원구 창동에 하나 두고 또 다른 곳에 노원구 다른 곳에 또 두는 거야. 이게 이중사무소라고 그래. 이중사무소. 이게 들통나면 등록 취소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노원구에 등록된 계공인데 성북구에 또 등록을 했어. 그럼 뭐예요? 이중 등록. 아까 이중 등록은 2번 등록한 거죠. 이때는 등록 취소를 해야 된다요? 할 수 있다요? 해야 된다. 이중 등록이 더 나쁜 거예요. 등록 자체가 2번이니까. 사무실 2개는 등록을 1번, 사무실 2개. 그게 조금 가볍지.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 할 수 있다는 거고. 6번까지 봤어요. 7번.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다고 나오죠. 요게 뭐냐면 파라솔이나 천막 치고 하는 거예요.
사무실이 있는데 분양 사무실 앞에서 또 파라솔 쳐놓고 앉아 있어. 명함 뿌려가면서. 그럼 거기도 영업 장소죠. 이건 사무실 2개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이제 파라솔이 사무실이 아니니까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했다고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8번 별표.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다운 계약서를 쓴 거야. 누가? 개공이. 다운 계약서나 또는 이중 계약서. 만약에 부동산 사장님이 이걸 썼다 그러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만약에 소공이 다운 계약서 쓰면 어떻게 돼요? 소공일 때는 거짓 기재하면 소공이 자격 정지. 취소까지는 아니고 소공이 다운 계약서를 썼어. 그러면 정지 먹는 거예요. 정지 먹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 기재하면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렇지.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임등치 이렇게 할 거야. 임등치 또는 상등치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있는 8번 중요하고요. 9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 제한을 위반했다. 우리 중개법인은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조에 나오지 않는 건 못해. 중개법인은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중개법인이 동물 미용업을 해. 동물 미용업. 그러니까 그 강아지 막 머리 따주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요. 아니 유튜브 보니까 그 강아지 유치원도 있던데요. 그래서 그 유치원 그 유튜브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1교시, 2교시 쭉 하면서 중간에 취침 시간도 있더라고. 근데 그 보니까 걔네들이 딱 이렇게 자리 깔아놓으면 거기서 자요. 낮잠을 자는 거예요, 얘네들이. 똑같이. 신기하더라고, 얘네들. 그리고 저 주인들이 도시락도 싸줘. 개도시락. 그래가지고 야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다 그러면 그 도시락에 이름이 붙어 있어. 그래서 거기 유치원 선생님이 그걸 닦아서 이제 누렁이 그러면 누렁이라고 안 그럴 건데 하여간 뭐 이름이 있으면 그거 불러. 그러면 걔가 와서 그거 먹어. 하여간 신기하긴 하고. 우리 둘째 놈은 가끔씩 이제 우리는 개를 못 키우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죠. 보면 참 좋아요. 보면 구경하면서. 저희가 좀 애들이 이제 좀 더 커서 이제 다 이제 커서 나가고 이러고 그러면 우리 둘밖에 없을 때는 키울 것 같아.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중개법인은 결국 동물 미용업을 못 해요. 하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잘릴 수 있지. 잘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자 이러면 어때요? 아까 센트 부동산 중개법인 거기서 그 시행을 해. 시행이 뭔지 알죠? 처음부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가지고 지어서 뭐 이렇게 건물 짓는 거. 만약에 그 중개법인이 시행 사업을 해. 시행 사업. 그러면 14조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14조에 시행한다는 게 나와요? 분양대행은 있어도 시행한다는 건 없어. 그러면 14조 위반이야. 그래 14조 위반이라고. 14조에 중개법인은 14조에 나온 것만 해. 거기서 시행할 수 있다는 거 없어.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왜 그게 할 수 있다는 게 있으면 해버리지. 중개법인에서 바로. 근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행하는 그 사업체를 또 하나 만들어서 중개법인 대표이면서 시행사 대표를 같이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시행 업무는 14조 업무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자, 앞쪽 페이지 305페이지 예제 1번 풀어보시고. 305페이지 예제 1번 이렇게.
자, 1번은 법인의 해산은 이제 사망하고 똑같아요. 법인의 사망.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 그 다음에 2번은 거짓 등록은 이제 부정 등록하고 같은 말. 이것도 절대적이에요. 3번은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했어. 이중 등록이에요. 이것도 절대적. 4번은요. 개공인데 다른 개공에 보존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이중 소속이지. 이것도 절대적. 5번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 이것은 뭐예요? 임의적이지. 이건 상대적. 예.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예.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저거죠. 저거 수업 마지막 날이죠. 다음 주가. 그러면서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에요. 예.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는 오전하고 야간반에 합반한다면서요.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안 들은 걸로 하세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한 1시, 지금 1시 한 30분 정도까지, 앞으로 이제 1월 달부터는 1시 반 정도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3시간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요. 교재는 308페이지부터. 업무정지라고 나오죠. 업무정지는 영업정지인데 업무정지 사유는 많아요. 됐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 나온 업무정지 사유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 대부분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암기 안 해도 모르는 게 나왔어. 우리 하지 않는 게 나왔어. 그러면 업무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시험에서는 방금 전에 절대적이냐 또는 임의적이냐 이건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벌써 2문제잖아요. 자격 정지 사유를 비롯해서 거기 하나. 그 다음에 절대적이냐 임의적이냐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오니까 딱 그건 고정돼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자, 업무정지 사유는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지금 보니까 제가 체크한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3번 중요합니다. 자, 거기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나와요. 확인 설명서 누가 주죠? 지금 30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요. 자, 확인 설명서 누가 줘야 돼? 개공이. 안 주면 업무정지. 중요한 거예요. 별표 치셔야 돼.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3년간 보존을 할 거죠? 보존 안 하면 그것도 업무정지예요. 별표 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전부 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별표. 자, 이 확인 설명서에다가 도장을 안 찍었어요. 네, 쉽게. 누가? 개공이. 개공이 도장 안 찍으면 뭐예요? 업무정지. 4번 중요합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하고 6번 두 개를 묶으셔요. 요거. 자, 계약서 얘기 나옵니다. 계약서. 적정하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5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어요? 업무정지예요. 계약서 안 써주거나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6번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걸 안 했어.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어. 그럼 이것도 뭐예요? 업무정지. 그래서 5번, 6번을 묶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계약서 얘기 나오면 업무정지예요. 계약서 얘기 나오면 업무정지. 다만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요 말 나오면 그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조금 더 세요. 그거 하나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또는 이중 계약서 쓴 거 있죠? 그때만 뭐예요? 임등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업무정지. 5번, 6번. 하나 더요. 동그라미 10번 밑에. 인장 얘기 나오죠? 동그라미 10번.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써먹었다. 도장 얘기 나왔죠? 인장 얘기 나왔죠? 개공이죠? 업무정지. 소공이 인장 등록 안 하면요. 소공이 인장 등록 안 하면 자격정지. 개공이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정지.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도장 얘기. 그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31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가로 5번이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제한, 여기 별표 가로 5번이요. 거기 두 줄 밑줄. 만약에 업무정지 사유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3년이 훌쩍 지났어. 그러면 더 이상 영업정지를 못 때려. 요상하죠? 이게 시효예요, 시효. 저희 학교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시효예요, 시효. 1학년 때 민법 총칙을 배우는데 끝부분에서 뭐 꾼 돈이 있는데 몇 년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된다는 거야. 그 시효가 사실 다양합니다. 10년만 있는 걸 생각하시는데 10년 아니고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막 그래요. 그 돈 갚을 시효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아니 돈을 꿨는데 안 갚아도 된다는 거야. 이게 법이구나 이게.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야, 돈 좀 꿔줘봐. 뭐가 생각돼 있죠? 안 갚게. 그게 생각된 거예요. 그렇게 장난쳤던 거예요. 근데 2학년 때 되니까 이제 형법을 배워.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공소시효를 배워,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죄를 지었는데 얼마 또 몇 년 지나니까 처벌 못 한다는 거야. 완전 이거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예를 들었던 게 살인죄.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20년인가 25년인가 도망 다니고 처벌 안 받으면 처벌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면 납득이 안 돼. 지금까지도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시효제도.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살인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25년 동안 도망 다녔으면 도망 다니면서 벌 받을 걸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도 의심스럽지만 지금도 의심스러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소시효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 안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공소시효가요, 기가 막히게도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공소시효 제도도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 또 기간이 짧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죠. 길게 해야지. 가끔씩 여러분 뉴스에 보실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 한다는 거. 그 이제 죄를 지었는데 처벌 안 받는다는 게 그거 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거. 근데 요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행정처분이잖아. 구청에서 영업정지 때릴 건데 3년 동안 잘 도망 다니니까 업무정지를 못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시효제도예요. 그래서 이건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러니까 영업정지 저질렀어. 그러면 뭐예요? 3년 동안 그냥 쥐죽은 듯이 있어야 돼. 얻어맞지 않게끔. 3년 지나면 이제 처벌 안 받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예?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한 번씩 저질러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중요한 게 박스 안에 2번 있어, 2번. 2번에 보면 행정처분 중에서 아까 이제 사장님이 얻어맞는 것 중에 업무정지는 좀 가벼운 건데 상대적으로 3년 지나면 못 때려. 근데 등록 취소는요. 시효제도가 있다 없다. 없음에 유의하여야 된다. 박스에 2번 밑줄.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개공인데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3년이 흘렀어. 3년 흐른 뒤에 구청에서 저한테 등록 취소를 갖다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청에서한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시효제도가 없다는 것은 끝끝내 때릴 수 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3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5년 또 10년 돼도 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보세요.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보다 더 세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효제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 거지. 행정처분은 여기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세법에서 보면 또 세금을 걷는 그 시효가 또 있어요. 뭐 징수시효인가 해가지고 세금 걷어야 될 건데 그걸 갖다 징수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금 못 걷게 되는 게 또 있잖아요. 그 몇 년인가 모르겠다. 한 5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세법 시간에 그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 그건 징수시효야. 그러니까 시효가 그렇게 갖가지 있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등록 취소 요것은 시효제도가 없어서 끝끝내 때린다 이거지. 끝끝내. 지금도 이제 그 저희 안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첫째 아기 날 때 수술해서 났어요. 늦게 결혼해서 이제 저희 안사람 나이도 많고. 그런데 그 수술하는 날 제가 이제 오전에 시간을 잡아서 수술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왔어요. 중개사 수업을.
그리고 이제 들어간 게 이제 저녁 수업 끝나고 들어가서 한 11시 넘게 들어간 거야. 그런데 이제 수술한 상태인데 제가 수업을 갔다고 그날 저녁에 갔는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제가 진짜 잘못 생각한 것 같긴 하더라고. 그날 수업을 좀 취소할 걸. 근데 저는 그냥 당연히 그냥 수업 가는 걸로 생각해서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네. 근데 그걸 지금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럼 거기는 시효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100번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그때는 좀 진짜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한데 좀 서운하긴 하겠어요. 근데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잊어먹을 만한데 사실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4페이지 가보시면 행정처분의 승계제도를 갖다가 수업을 요걸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요게 올해 시험에도 사례 문제로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사례 문제로 나왔었고 최근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이해를 해보시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내용은 많진 않아요. 자, 뭐냐 이게 여기 보시면 요 부동산 사장님이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차려. 같은 사장님이. 뭐 그럴 수 있죠. 폐업했다 다시 차리고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은 폐업하기 전에 영업정지를 2번 받은 거예요. 영업정지 받고 또 영업정지 또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번 더 저지르면 어떤 일이 되냐면 삼진아웃죄. 그럼 등록이 날아갈 수 있어. 등록이 잘리면 3년간이나 일을 못해.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폐업을 해서 영업정지 2번 받은 걸 털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한 거지. 그럼 나중에 슬그머니 다시 재등록.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영업정지를 2번이나 받은 전과가 있는데 폐업을 해서 받은 2번의 전과를 갖다가 폐업하면 없어진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삼진아웃죄 걸려가지고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더 무겁게 처벌받을 전과가 쌓이면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서 이걸 털어낼 수 있잖아. 우리 진공청소기에서 거기 쓰레기 털어버리고 다시 하던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폐업 전에 영업정지를 2번 받은 게 있다. 그래서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차렸죠. 폐업했건 말았건 어쨌건 간에 이 받은 영업정지, 요 받은 것은 무조건 1년 동안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죠. 1년 동안은 무조건 따라다니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게 바로 요 효과 승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계제도예요. 그런데 받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효과가 불이익이에요. 그걸 승계받도록 하는 거죠.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왜냐하면 최근 1년치만 쌓아두거든. 1년치만 쌓아두어서 무겁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까지 다 묻진 않아요. 그래서 1년간 승계되고 언제부터 1년 동안 따라다니냐면 처분일이죠.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된다. 여기가 중요해요. 처분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업무정지 받았죠. 요거. 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따라다녀. 여기가 1년이야. 두 번째 영업정지는 요게 처분일이요. 처분일. 그 처분일. 처 얻어맞은 날 이렇게 생각하세요. 처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따라다녀. 그렇게 생각을 할 이유가 있어요. 거기를 물어보거든. 지금 비워놨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효과를 갖다가 폐업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다닌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야. 재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다닌다. 그것도 X야. 뭐가 맞는 말이에요? 처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따라다녀요. 1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지금 이때쯤 돼서 영업정지 받을 짓을 저질렀다고 치면 그때는 폐업 전에 2번 받은 게 아직은 뭐예요? 살아있는 상태. 그럼 업무정지가 2번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까 삼진아웃죄거든. 그러니까 이것 말고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야 돼. 절대적으로. 요게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거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삼진아웃죄가 적용된다 이 말이지. 폐업했어도 적용된다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폐업을 했다, 재등록을 했는데 요 사람이 이거 아니고 이거 없고 요때쯤 돼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고 해봐요. 요때쯤. 그러면 그때 보니까 두 번째 받은 영업정지는 아직 1년이 안 됐네. 살아있네, 얘는. 그런데 첫 번째 지금 받은 영업정지는 끝났네, 1년이. 그럼 얘는 사라졌으니 업무정지 한 번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두 번이죠. 두 번 갖고는 등록 취소 안 해요. 세 번부터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냥 영업정지 때리고 끝난다는 거지. 예. 요 안에 들어왔을 때가 이게 절등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얻어 맞은 날로부터 몇 년 동안? 3년 그러시면 안 돼. 또 1년간 승계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무겁게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가중처벌 받게 될 수도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교재는 31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가로 3번이 있습니다. 누적 적용이라고 돼 있죠. 이게 가중처벌이에요. 누적 적용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세 줄을 밑줄 그어요. 폐업 전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효과 승계제도입니다. 불이익을 승계하는 거요. 처분일로부터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뭐예요? 따라다니고 승계가 된다. 누구한테요? 다시 등록한 사람한테 승계가 됩니다. 요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는요. 요것도 승계인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위반 행위를 승계한 거야. 방금 전에 첫 번째 봤던 건 뭐죠? 이미 얻어맞은 불이익, 효과를 승계하는 거고 요것은 저지른 짓을 승계하는 거야. 위반행위 승계예요. 위반행위 승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반행위 저지르고 폐업을 한 거예요. 폐업한 이유는 짐작이 돼요. 요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 받을 짓, 등록 취소 받기 싫어서 폐업한 거지. 등록 취소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죠? 3년 동안이나 결격자가 돼서 일을 못하죠. 그게 싫은 거요. 그래서 위반행위 저질렀는데 재빨리 폐업.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동작이 더 빠른 거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얻어 터지고 나서, 그죠? 그때 정신 차리면서 이제 그런 거고. 여기는 얻어 맞기 전에 재빨리 뭐예요? 위반행위 저지른 상태에서 재빨리 폐업이지. 근데 이 사람이 영원히 재등록 안 하면 뭐라고 안 하는데 나중에 다시 차려서 등록하죠. 같은 사람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사람이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고 등록 취소 받을 짓 폐업을 했었다 그러면 재등록하면 등록 취소를 때려야 되겠죠. 책임을 물어야지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이 사람이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하고 폐업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안 받으려고. 그러면 재등록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제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폐업했다고 이걸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 다 폐업을 하면서 다 빠져나가 버리지.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위반행위 승계야. 이게 두 번째 스토리야. 위반행위 승계. 위반행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그 위반행위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록 취소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두 번째 스토리.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 두 번째 스토리. 끝이요. 첫 번째는 효과 승계. 얻어 맞은 불이익을 승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위반행위 저지른 걸 승계한다는 거지. 당연히 이건 처벌받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 위반행위 저질렀지만 폐업을 했어. 특히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폐업을 하고 한 4년 정도 폐업을 했다고 해봐. 4년. 그럼 상황이 좀 틀려져. 왜냐하면 등록 취소 받으면 3년간만 결격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등록 취소는 안 받았어. 지금 폐업을 해서. 그렇지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뭐예요? 4년간 영업을 안 했죠. 자진납세. 이러면 이런 경우에 4년 동안 자발적으로 폐업해서 일 안 했는데 그런 경우에 등록 취소를 할 필요성이 있냐? 없다는 거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게 길어야 3년이거든. 그런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4년 정도 이렇게 폐업을 했다고 한다면 등록 취소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빨간 거. 만약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근데 업무정지는 길어야 6개월이거든.
근데 한 1년 정도 만약에 자발적으로 폐업을 했다고 쳐봐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는데 그러면 재등록을 딱 하게 됐을 때 원래는 업무정지 때려야지. 원래는 위반행위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1년 동안 영업을 안 하고 폐업을 했었잖아. 그러면 이때도 영업정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위반행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원칙은 때릴 수 있으나 기간이 길면 못 때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더라. 이게 합리적인 거지. 그래서 다음 장면을 마지막으로 봐봐요.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위반행위가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일 때는 이거 하고 밑줄 그을 거예요. 폐업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왜냐하면 등록 취소에 따른 불이익 기간이 3년이니까 그런 거예요. 3년이 넘어가면 더 이상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외. 만약에 이게 업무정지 받을 짓이었어요. 업무정지. 그런데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갔죠. 그러면 더 이상 업무정지 때릴 수가 없다. 이건 잠깐 이해할 게 원래 업무정지는 6개월이거든요. 그럼 이게 6개월로 해야지 원래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은 너무 짧다고 생각한 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1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6개월 그러시면 안 돼. 업무정지는 길어야 6개월이지만 이때는 1년 넘도록 그죠? 1년 넘도록 폐업을 했어. 그랬을 때만 업무정지 못 되는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지. 요건 예외. 우리 교재에서 밑줄 긋겠습니다. 교재는 314페이지 왼쪽 페이지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네모 6번에 가로 2번입니다. 네모 6번에 가로 2번 보시면 행정처분의 승계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원칙이라고 된 거. 자, 밑줄 긋습니다.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라든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폐업 전 위반행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 위반행위에 따라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다. 이게 원칙.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못 때리는 경우가 나오죠. 동그라미 2번 어떤 경우?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면 등록 취소 못하고 밑에 자 폐업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업무정지를 때릴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이건 예외지. 요게 기초가 돼서 우리 나중에 이제 1월달에 할 때는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럴 텐데 그죠? 일단은 기본 요 틀을 딱 잡고 가셔야 돼. 두 가지 승계입니다. 하나 첫 번째가 무슨 승계? 효과 승계. 두 번째는 위반행위 승계. 이렇게 두 가지 승계로 이해를 해두시고 이게 사례 문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업무정지 받고 뭐 하고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와요. 최근에 문제들 보면 이제 요 기초가 돼 있어야 이제 그걸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좀 시험 문제 나오면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일단 기초적 내용을 이해를 먼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요. 다음 주에 이제 벌칙이 남아 있습니다. 1편에서 벌칙하고 이제 2편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칙하고 2편까지 하면 한 그 시간이 한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좀 걸릴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조금 길게 수업할 겁니다. 다음 주에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